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1부, 2부 차례대로 이제 합니다. 예, 1부 시작할 텐데요. 시장이 참 이번 주 예상은 했습니다.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 갈등이 한 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나오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한 주가 계속 그 문제에 시달렸고요. 어제 국내 주가가 좀 밀렸는데 코스피는 그나마 이제 한 2050선 이 정도 좀 지지력을 테스트하는데 코스닥이 많이 밀려납니다. 어제 이제 700선을 내줬죠. 미국도 또 밀렸습니다. 다우가 1% 밀렸고 나스닥이 1.5%가량 밀렸는데요.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들이 이제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린 상황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또 이제 금요일이고 또 어떤 변화가 또 있을 것인가. 다음 주라고 하면 뭐가 또 세상이 달라질까.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건 맞긴 맞는데요. 예, 오늘 또 금요일 상황에서 시장 정리해보고요.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변동성이 커가는 국면인데요. 예, 오늘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채권 시장의 흐름들 그걸 통해서 경기를 쭉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 지표 그런 쪽의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외국인들도 그렇고 사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쭉 설명해 줄 때 제가 좀 어려워하니까 이제 지표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은 보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를 통해서 경기를 좀 읽어보자는 건데요. 네. 일단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인지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거부터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컨퍼런스 보드를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이제 최근에 이제 무역 협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데일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체 매크로의 방향이 어떤지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너한 것보다는 굉장히 매크로한 게 봐야 되고 따라서 그 매크로의 트렌드가 종국에는 시장이 거기에 수렴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매크로의 트렌드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읽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매크로 트렌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요즘 많이 이제 알게 됐던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였는데 사실은 장단기 금리차만큼 사실은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경기 선행 지표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여러 경제 데이터, 그러니까 선행성을 갖고 있는 경제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약해서 이제 인덱스화 시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크게 이게 보면은 지표들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 그렇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이제 그 보면은 선행 지표가 있고 동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투자 시장을 하기 때문에 종국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향후의 방향이니까 선행지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렇게 선행지표 인덱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매월 한 차례 정도 발표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주요 선행성을 갖고 있는 지표들을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해서 이제 그 지표화 시킨 자료고요. 저 자료를 보실 때 일반적으로 저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한 기본적으로 하락한다는 거는 향후 한 6개월 이후 정도부터는 경기가 이제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면 상승한다. 그러니까 나빠졌다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향후에 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기 한 10가지 정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 10가지 정도 데이터는 나중에 각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꼼꼼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이제 S&P 500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주간 실업수당 청건수 그리고
그다음 편에 있는 네 번째는요. 이제 ISM 제조업 지표인데 제조업 중에 보통 일반인들은 ISM 제조업 지표 즉 네. PMI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그중에 PMI보다 신규 더 주문. 선행하는 게 뉴어더 신규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개별적인 데이터 그 지표들도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도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기 지표, 경기 선행 지수, 뭐 동행 지수, 후행 지수, 우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미국은 이제 뭐 미국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만 컨퍼런스 보드라는 이제 민간 기구에서 발표하는 이 자료를 굉장히 신뢰성 있게 본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면 경기 선행 지표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됩니까? 앞서 선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온 게 네.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걸 투자 시장에 어떻게 활용할 그쵸, 것인가고 그 투자 시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결고리로 결국은 이제 투자 상품이라는 거는 매크로 경제에 결국 수렴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걸 매크로 시장과 좀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네요. 네. 예. 네,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의 LEI라고 합니다. Leading Economic Indicator로 해서 LEI 선행 지표 같은 경우에 1958년 이후 8차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다 예측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2개월 전 선행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1968년 이후에 지금 실제 경기 도표를 보시면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던 달이고요, A가. B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 지표의 고점, 언제부터 꺾여 내려갔는데 보시면 데이터상 경기 침체 시작 시점보다 경기 선행 지표 고점이 보시면은 뭐 물론 한 7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선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2개월 정도 선행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고 참고로 아마 여기 상당수 분들이 또 주식을 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과거 한 50년 데이터를 보면은 주식도 선행 지표지 않습니까? 주식도 선행 지표인데 주식은 통상적으로 한 6에서 한 7개월 정도 경기 침체에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12개월 선행이니까 뭐 아주 빠르진 않지만 일정 부분 주식보다 좀 더 선행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에 현재 우리가 만약 어떤 시장이 꺾여서 고점 논란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경기 선행 지표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매크로 지표상 이게 그 고점 여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지표로 우리가 어떤 매크로를 본다는 건 정말 힘든데 사실 어떤 이런 종합 지표 같은 거 특히 여기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매크로 경제를 어떤 전체를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여쭤볼 거고요. 네. 궁금하실 테니까. 네. 그러게요. 이제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주식으로만 보면 선행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보단 기간이 조금 더 기네요. 평균적으로 길고요. 네, 맞습니다. 기간별로 편차가 있고 네.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것도 보면 이게 역전 시그널이 그냥 제대로 좀 나왔을 때 바로 경기 침체되는 게 아니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 온다 이렇게 시차가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LEI가 주식이나 채권, 주가하고에 또 미리 예고하면서 서로 영향을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그렇죠. 영향을 줍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과거 경기 침체 구간 대비해서 저희가 그 경기 선행 지표의 고점의 시차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냥 시계열로 보시는 게 지금 화면에 좀 시계열로 보시는 게 좀 더 눈에 직관적으로 아마 시청자분들이 눈에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은 S&P 500이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LEI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주가가 차트에 보시면 한 2000년 전후에 한번 꺾였고요. 그리고 2007년 말 정도에 아마 그 빨간색 고점이 찍혔을 겁니다. 주가 이미 다 아시는 바지만에 꺾이는 거죠. 네. 근데 동구간 동안에 그 파란색인 경기 선행 지표 인디케이터를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비슷하거나 먼저 고점을 찍고 꺾이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 시장 참여자들끼리 어떤 전문가들이
주식시장 고점을 맞추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24년 했는데 실제로 맞추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 따라서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 비록 여기를 참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주식이라는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면은 좀 더 옆 동네 매크로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선행지표가 굉장히 좋은 자료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어떤 우리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채권시장이 어땠냐를 한번 보시면요. 채권시장은 아마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 개념이 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이힐드 가상금리라고 한 겁니다. 밑에 보통 이제 하이힐드 가상금리라는 거는 이제 채권들 중에서 등급이 낮은 채권들, 투자 부적격 채권을 이제 하이힐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하이힐드의 이제 국채 금리 대비해서 투자 부적격 채권의 가상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자료고요. 네. 통상적으로 하이힐드 가상금리는 우리 투자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이힐드 가상금리는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매크로 경제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그 가상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차트가 이제 가상금리의 패턴을 보시면 또 재밌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색깔을 약간 칠해놨습니다. 시청자분이 보기 쉽게요. 지금 보시면은 가상금리 저점과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이게 위로 올라갈 저점과 실제로 경기 선행지표의 고점을 보시면은 실제로 저 정도 시차를 갖고 사실은 경기 선행지표가 꺾인다, 고점이 꺾인 다음에 일정 시차를 두고 이제 가상금리도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채권 시장에도 이게 저희가 경기 선행지표라는 게 일정 부분 유의미한 자료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교과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앞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선행지표하고 주가하고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데 선행지수가 조금 앞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쌍둥이처럼 같이 가야 되는 맞습니다. 건데 현실을 보면 그런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이게 이제 일률적이진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선행지표를 통해서 그러면 미국 증시를 한번 읽어보자. 지금의 현지수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건데 일주일 전에 5월 17일 날 이제 그 4월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보니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자료가 여기 있네요. 네, 자료가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3월 말에 111.9에서 4월 달에 112.1로 한 0.2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지표를 보실 때는 추세, 트렌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우측에 현재 경기 선행 지표는 이번 사이클에 지금 큰 그림의 빅픽처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직 고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제가 워낙에 장기 한 60년 차트다, 한 70년 가까운 차트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 어떤 패턴으로 최근 1년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하단에 준비를 했는데요. 오른편 하단이죠.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월간 데이터를 다 찍어놨습니다. 굉장히 증가하는 폭은 둔화돼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도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한 슬라이드를 또 약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편하시기에 이 차트는 우리가 이제 고점을 경기 선행지표 고점 대비해서 그 경기 침체까지의 시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세로로 된 그레이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은 1969년 이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7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선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현재 시점에 대입해 보면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추론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경기 사이클별로 시점은 좀 다르겠지만 뭐 좀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할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거 기준으로 해도 지난 한 50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7개월 선행이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한다면 아직 고점이 안 찍혔다면 만약에 이번 달, 다음 달에 고점 찍는다고 하더라도 금년 안에 리세션이 안 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좀 하나를 좀 더 볼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냥 실제 데이터 그냥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경기 선행지표 안에 또 동행지표도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제가 네. 선행지표를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자료는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쓰는 자료가 글로벌리 이제 투자자들이 다 이제 보는 자료인데 이거는 경기 동행지표 대비해서 선행지표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인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약간 그림 조금 달라요.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아직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약간 고점에서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 결국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1990년도 이후에 이게 경기 침체 대비해서 이것도 보시면 이건 약간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얼마나 더 선행성을 갖고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00 그 과거 데이터를 얘기했을 때 고점 대비는 평균 한 12개월이었는데 좀 밑에 제가 박스권에 좀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어놨는데 1990년 이후에 요 이제 동행지표 대비 선행지표의 비율 개념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평균 한 1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평균 13개월이라서 요것도 같이 꼭 챙겨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네. 네. 경기 선행지표를 통해서 미국 상황을 보면 선행지표가 아직까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8개월, 9개월째 지금 꺾여 내려왔거든요. 우리는 이미 지금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글로벌 증시, 미 증시를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이 종합 지표인 또 유의미하게 보시는 선행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고점을 안 찍었다.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추세적으로. 거기서 의미하는 바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투자에 접목해서 세울 수 있는 이야기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지표가 매크로를 전부 다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경기선행지표인데 따라서 이 경기선행지표와 기타 그러니까 좀 주요한 다른 기타 주요 지표들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해석하시면 좀 더 정확한 우리의 의사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경기선행지표상은 아직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이제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특히 이제 주식식 시장에 굉장히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인데요. 제가 이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ISM 제조업 지표가 그 노동 지표를 제외하고 가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라고 이제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 이하면 경기 수축이고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 5월달 발표 자료가 52.8입니다. 즉 아직은 큰 그림에서는 경기의 확장 국면에 들어 있는 건데, 근데 기준선 쪽으로 추세를 내려오고 보면은 있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 사실 이 데이터가 여러 가지 이것도 종합 지표인데 이 중에서 또 좀 더 선행 이 부분에 그러니까 ISM 제조지표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또 추세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보시면은. 세부 항목들입니다. 세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오도 방금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 보드의 그 선행 지표 안에도 이 항목이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ISM 제조표 신규 주문, 신규 주문인데 사실 신규 주문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3월달 57.4에서 5월달에 51.7 좀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결론부터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아직까지 어떤 이 전체 매크로 그림은 아직까지는 오케이. 즉, 오케이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임박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거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취해야 될 모습은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우리가 위험 자산인 주식 자산에 투자는 오케이. 그러니까 즉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되 그러나 우리가 매크로가 둔화되는 거에 맞춰서 그 준비 작업, 즉 매크로가 둔화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회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시장 자산,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비한 것도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점에 사실은 주식과 채권을 같이 좀 이제 점진적으로 웨이트를 좀 조절해 가면서 현재 사이클을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 PMI 얘기를 끝나고 제가 방송 끝나고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 지표로서의 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지표를 통해서 시장 읽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 선행지수죠. 미국의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시장을 읽는 방법들 현재 주소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